사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건강한 자세로 재미있는 사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문주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조원진 대표님과 이제 그 대구 동성로 현장에서 방송을 했고, 저희가 조원진 대표님한테도 저희가 이제 그 월요일에는 이제 홍문종 대표님과도 방송을 할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런 대화의 과정이 어찌됐건 민주정당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 또 대표님 오랜만에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한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어요. 가로세로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라고. 우리 보수 우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방송이고요. 또 아주 균형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중한 시기에 투쟁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세로 화이팅. 두 분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항상 뭐 감사합니다. 홍문종 대표님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저희가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 홍 대표님 프로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로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 대표님 뭐 이제 지역 의원을 워낙 오래 하시다 네. 보니까 네. 이게 좀 약간 동네 아저씨 그 인상 편안한 인상으로 그렇게 되셨지만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하버드 대학교 박사님이십니다. 아유, 교육학 네. 박사시고 네, 정말 뭐 학력에 있어서는 네, 대한민국에서 네, 엘리트. 네. 자기는 저는 석사고 저는 석사고 네. 그 반기문 총장하고 비슷한 네. 시기에 같이 네. 계시지 않았어요? 반기문 총장도 석사 아닙니까 거기도? 예, 석사. 네, 석사고. 광기문 총장님. 네. 그다음에 이달곤 장관. 네. 박진 의원. 박진 의원도 같이 예, 계시고. 그때 네. 있었죠.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예. 근데 그때 뭐 박사를 하셨으니까 제일 오래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 저를 모르면 간첩이죠. 자, 사실 저희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그 조원진 대표님도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제가 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그럼요. 조원진 대표님 너무 사랑하고 네. 우리 홍문종 대표님도 제가 너무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일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 목적 하에서 이 이슈는 우리가 계속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루지 않으면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님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신데 지금 몇몇 분들이 이미 뭐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뭐 그런 댓글들도 쓰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이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도 제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어떻게 보면 말할 자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항상 애정을 가진 유튜브가 과연 몇 개 채널이나 됩니까? 솔직히. 네. 네, 제가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이 싸움을 자꾸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 그리고 몇몇 세력분들이 자꾸 조원진 대 홍문종 싸움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 싸움은 조원진 대 홍문종 싸움이 아닙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라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못 드렸었습니다만 저희가 좀 솔직히 이제 대구 강연의 이후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작년 가을서부터 비대위를 하라라고 하셨고 사실 어제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이미 4개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비대위로 전환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비대위로 전환하냐 마냐 어제 또 조원진 대표님께서 비대위는 좀 어렵고 선대위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 모든 사안의 핵심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는 조원진 대표 여러 가지로 저하고 의견도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투쟁에서 또 투쟁 노선을 잘 지켜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정말 이 어려운 싸움에 도움이 되고 우리 보수 우파 싸움에 도움이 되는 조원진 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제가 그 심정에 변함이 없고요. 네. 제가
조 대표가 자기 형이 없는데 앞으로 문정희 형이라고 모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에 그 조 대표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제가 잘 돼야 된다. 왜 대통령께서 그 당명을 주신 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싸움하냐? 정치가 뭡니까 본질이 싸움이잖아요. 정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국민들의 뜻을 누가 제대로 구현해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싸움을 안 하면 실제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싸움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선수 막 올라가가지고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탄핵이 유리하다 싶으면 탄핵하고 탄핵이 불리하다 싶으면 거기에 올라타고 어떤 경우라도 자기 정치적 이득만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야말로 그건 뭐라 그럽니까? 가집이 눈 뜨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런 정치는 못 씁니다. 오히려 정치판에는 싸움할 일은 가지고 싸움해야 돼요. 시시비비를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단해 줘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최대한도로 사실에 바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워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대한도로 사실에 가까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비대위 얘기를 하셨어요. 비대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그러면 왜 대통령께서 비대위를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당에 있을 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백서 만들자 어쩌자 하여간 계속해서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죠. 제가 계속 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었다고 할 수 있죠. 이른바 남아있는 친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자,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여간 그래도 누군가는 대통령 뜻을 누군가는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증언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상황을 이겨낼 사람들이 필요하다. 제가 나온 겁니다. 나와서 하여간 어쨌든 이제 다음 수순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럼 비대위를 하게 됐느냐? 비대위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냐?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태극기 세력을 다 합치는 것을 박근혜 탄핵 무효, 그 다음에 무죄 석방, 문재인에 끌어내리자 기본적인 이런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합쳐야 되겠다. 합쳐야 이게 힘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게 대통령의 첫 번째 지침이셨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들 세계적인 당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당원들 없어요. 정말 살찐성인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대통령을 위하고 당을 위하는 분들인데 가보니까 워낙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대한문에, 동아면세점에, 광화문에, 트루스 포럼에, 마로니에 광장에, 만민공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서울역 집회를 떠났나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럼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냐? 대통령은 계속해서 편지를 받고 계셔요. 하루에도 수백 통씩 편지를 받으시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공화당이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건 좋은데 모든 대통령 탄핵 세력,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 탄핵 무효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기 시작한 게 8월 15일이었어요. 8월 15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모으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300만이 모였니, 200만이 모였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공화당이 비가 엄청나게 오던 날. 비 엄청 맞았잖아요. 그날 저희도 비 완전 맞고. 김세희 대표하고 저도 연설했었죠. 취재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계속 그런 말씀을 쓰시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뜻인지 증거를 밝혀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요 얘기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원진 대표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제가 조원진 대표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원진 대표님 아시고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님의 말을 안 믿겠다는 건 아니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증거가 뭐냐라고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접촉을 대화를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님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님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만약 유영하 변호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편지도 많습니다. 그 편지든 뭐든 수많은 편지들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릴 부분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은 편지를 다 읽으십니다. 다 읽으시는데 자 그렇게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말인지 아닌지 증거를 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시고 굉장히 외롭게 힘들게 투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 대통령님께 누가 될까봐 사실은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면 천벌을 받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요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으로 계실 때도 대통령 편지도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뭐 보고 말씀도 드리고 또 대통령 직접 독대서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통령께 편지를 쓰거나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꼭 친필로 이름을 써 보내세요.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럼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뭐 하여간 대통령께서 지금은 거의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의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 생각은 모든 태극기 세력의 중심으로서 공화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계속 그걸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앞에서 이 모든 집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8.15서부터 우리 공화당은 모든 태극기 세력을 아우르는 공화당이다. 이런 스탠스로 나가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보수 우파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 못 이긴다. 대통령 못 구출해낸다. 그게 사실은 대통령 생각이셨을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8월 15일 날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원진 대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조원진 대표 나름대로는 뭐 우리가 선명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저 자식들 뭐 탄핵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놈들 저런 놈들하고 어떻게 하냐. 우리 공화당을 비토하는 발언 같은 거 하는 놈들을 어떻게 하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대하무성이라고 그러나요? 큰 바다는 모든 걸 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다 합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방침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자, 그리고 잠깐만 이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10월 3일, 10월 9일 주도권을 뺏겼어요. 10월 3일, 10월 9일 주도권을 뺏겨서 광화문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광장이라고도 하고 뭐 태극기 광장이라고도 하는 거기를 한국당한테 뺏기기도 하고 정광훈 목사님한테 뺏기기도 하고 뭐 뺏겼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한 부분 한 섹션 훌륭한 당원들이고 열심히 하는 당원들이나 전체 태극기 세력으로 보면 마이너리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쪼그라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 모든 태극기 세력들이 모여서 하자. 우리 공화당 정식으로 초청도 안 했어요. 저는 개인 자격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모든 태극기 세력.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공화당이 정말 너희들의 공화당으로만 남을 것이냐. 태극기 세력 좋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당원들이 있는 건 좋은데 그렇게 너희들끼리 행복하고 너희들끼리 재밌고 너희들끼리만 옳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태극기 세력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안 되겠다. 그렇게 안 되는 걸림돌이 누구냐? 홍문종이나 조원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문종, 조원진은 물러나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뭐 여러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공화당의 외연을 확보하고 태극기 세력을 모을 수 있도록 보수 우파 전쟁에 앞장서는 모든 혁명군을 모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화당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화당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때부터 공화당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신 거죠. 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이거는 좀 뭐 약간의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홍문정 대표님께서는 뭐 이제 그 전광훈, 저는 이제 정광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제 네.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과 또 뭐 힘을 합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뭐 그건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건 별개고 자,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조원진 대표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개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라고 예. 하셨다고 이제 조원진 대표님도 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 기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작년 10월 25일에 CBS 노컷뉴스 보도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기사로 보면서 좀 저희는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게 아마 그 이제 요때가 사실 이제 그 조원진, 홍문종 두 투톱 체제가 좀 약간 갈등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 이때가 아마 이제 그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예요. 보니까 어깨 수술 때문에 이미 입원 중이실 때인데 요거 바로 입원 바로 직전에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한 9월 말쯤에 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기사화가 된 건데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미 기사가 났었고 사실 요때부터 그러고 근데 어제도 이제 조원진 대표가 네. 그 비대위 체제로 옮기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게 뭐 아니다 그렇게 네. 얘기한 게 아니고 그쵸. 어제 방송을 홍 대표님도 보셨겠지만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홍문종 대표께서 반대했다 이렇게 어제 분명히 저는 네. 그 지금도 공화당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화당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나간다. 그래서 그러면 당을 어떻게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대한애국당에 조원진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원진 대표하고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거 대통령이 말씀이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럼 당명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신공화당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공화당을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신공화당이 등록이 안 돼요. 그 신동욱의 공화당 네. 때문이죠.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공화당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조원진 대표는 대한공화당, 뭐 애국공화당 그런데 대한애국당은 이 이름은 빼고 우리 공화당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과 대한애국당이 이 두 당이 이거는 조원진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당이고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름을 주셔서 새로 시작하는 당이기 때문에 이 당이 둘이 합쳐서 하나가 우리 공화당 대통령 주신 이름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 근데 조원진 대표가 그럴 필요 없다. 대한애국당을 우리 공화당으로 그냥 이름을 바꾸면 되지. 뭐하러 우리 공화당하고 대한애국당하고 나중에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이렇게까지 걱정은 안 했지만 혹시 나중에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주신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름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사실 그런 고민을 슬쩍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간 어찌되었든 우리 공화당은 이름이 그렇게 된 거고 제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저에게 우리 공화당 뭐 나가라 여기도 뭐 나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내 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홍문정 개인의 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께서 주신 당이고 제가 한국당도 내 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당이었다. 이거 대통령께서 만든 당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당이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 홍문정 개인적인 당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그 비대위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비대위가 되면 대표가 바뀌는 겁니다. 당 대표가 그렇죠. 당 네. 대표가 바뀌는 거고
사실 기존의 네. 그 지도부,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부 사퇴를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비대위라는 거는 이제 새로 네. 대표와 비대위원, 그러니까 대표와 최고위원이 하던 거를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네, 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나 본데 홍문종 대표도 비대위가 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조원진 대표만 물러나고 홍문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비대위가 되면 두 분 다 물러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실 어제 조원진 대표께서도 아시고 저희도 사실 아는 분이 원래 두 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뜨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의 여성 지금 비대위 후보가 있으신데 근데- 이분들은 홍문종 대표나 조원진 대표와는 뭐 관련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뭐 아는 분이긴 하나 네. 아마 뭐 조원진 두 분 대표가 다 워낙 예. 유명한 분이라서 네, 네, 네. 네, 다들 아시는 분이고 네. 저도 두 분을 다 잘 아는데 저는 이 두 분 중에 네, 한 네. 분이랑은 너무 잘 알아요, 네. 제가. 근데 이분이 무슨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당을 장악해서 본인이 뭐 당을 막 휘어잡을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제도 조원진 대표님한테 이분들이 너무 정치력인 그런 리더십이 없어서 좀 그러신 거 아니냐 이렇게라고도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긴 지금-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댓글에 가세연이 중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중립의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아니고요. 아니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조원진 대 홍문종 대 조원진 싸움이 아닙니다. 그 누가 한쪽 편을 들고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네. 조원진 지금 대 홍문종 대 조원진 싸움이 아닌데 네. 자꾸 글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뭐냐, 네. 어떻게 하냐,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는데 자꾸 증거 얘기하시는데 자꾸 이런 같은 글 반복하시는 거는 네. 스패너 분들께서 차단해 주십시오. 자꾸 뭐 증거를 뭘 대라는 겁니다.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금 나오셔서 뭐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까? 박근혜 분명히? 대통령의 뜻은 조원진 대표도 알고 있어요. 네. 어제도 방송에서 네. 비대위 얘기를 다 알고 네. 본인도 이제 받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건데 네. 비대위를 못 받겠다. 네. 선대위로 가자. 네. 그런데 이제 정당이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선대위가 비대위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 비대위를 하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비대위를 하라는 거는 전면 개편을 해서 당을 완전히 새롭게 창당하는 수준으로 새롭게 꾸려서 가야 된다. 지금 형태로는 정말 3% 얻는 것도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되니 이런 의사를 표명하신 건데 거기에 뭐 시기가 늦었다. 이거는 시기가 늦었다. 뭐 90일밖에 안 남았다. 이거는 그 친박연대 23일 선거 23일 전에 만들어서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선거를 수도 없이 많이 치러 보신 박근혜 대통령한테 시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상한 토를 달아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이제- 안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일단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면 뭐 이게 선거에 유리하냐 마냐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작년 9월 혹은 10월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대위로 가자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하시겠다는 게 핵심이 아닌가요? 그럼 유영하 네. 변호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그러면 뭘 믿겠다는 네.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떻게 네. 하자는 건가요? 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 뭐 본인이 하시는 말씀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만일에 그러면 하루에 수백 통의 편지를 받는 분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본인의 뜻과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닌다거나 뭐 장난을 친다거나 한다면 그 유영하 변호사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바로 바뀌죠. 유영하 변호사님에 대한 비판 편지도 엄청 많이 받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읽으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통령님 편지에 제일 많은 비판이 조원진 대표고요. 그 다음에 유영하 홍문종이 욕 많이 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하긴 해요. 죄송하긴 하고 또 이 공화당이 대통령이 한테 제가 여러 번 그 연설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안 주고 계셔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공화당이 대통령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네.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해야지. 왜 말씀을 안 주시냐고 얘기해야지. 받을 수 있는 그릇도 안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왜 그러면 홍문종, 조은진 지금 안 만나고 있냐? 아니 우리 대통령 같으시면 우리 지금 만나겠어요? 이 판에 만나가지고 대통령께서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화나시는데 뭐 때문에 이 공화당이 여길 만나겠어요? 당연히 안 만나죠. 그거를 자꾸 왜 대통령이 메시지를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공화당이 지금 뭐 2% 3%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번 선거 4.15 총선에 공화당이 의미 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최소한도 의미 있는 국회의원 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비대위를 하는 게 뭐 선거에 더 유리하다 아니다 이런 거를 저희는 뭐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뭐 그게 더 유리한지 어떤지는 몰라요. 사실 솔직히. 근데 어찌 됐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긴 한데 결국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잘 되자는 돼야죠. 건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비대위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비대위로 가자고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홍문종 대표님이랑 조원진 대표님이 갈등을 하는 이 상황이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싸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갈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등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어떤 분들 그 말씀하셨는데 홍문종이 무슨 공화당에 존재감이 있냐. 제가 공화당에 가서 느낀 게 정말 당원도 훌륭하시고 네.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화당은 조원진 의원이 공화당원 여러분들이 조원진 의원을 착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원진 대표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조원진 대표가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온 건 맞죠. 고마우신 분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끌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그만 당에서 누구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누구 뜻을 듣는다든지 하기도 어려웠고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까 약간 독재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당원들이 워낙 어려운 시기에 워낙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조원진 대표를 그렇게 인정한 거죠. 좋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이 싸움에 보수 우파 싸움으로 나아갈 때 조원진 대표가 당이 마치 조원진 대표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당, 조원진 대표가 하라고 해서 해야만 움직이는 당, 조원진 대표 뜻만이 있는 당.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은 조원진 대표 당으로 만들어야 돼요. 조원진 대표도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고 정치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조원진 대표 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박근혜 당 보수 우파의 당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원진 대표가 얘기했어요. 아니, 여기 내가 박반이야? 나 박반이다. 그건 제가 정말 저를 분노케 했어요. 왜? 저는 박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난 박근혜 대통령 팔아먹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안 팔아먹은 지금 여기서 뭘 팔아먹고 있냐. 물론 조원진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 그 뜻을 저는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박바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 1호 당원 입만 열면 박근혜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는 박바가 아니다. 또 이 당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조금 있고 수많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족바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대위 구성하라고 그러고 비대위 구성하라고 그러는데 조원진 대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이 당 어제 저희한테는 이제 문책이다 이런 표현을. 예, 아마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는 조원진 문책이다.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약간 당직자들이 다 문책성으로 그럼 되는 최고위원들이 게 아니냐. 전부 문책으로 받아들인다. 사실 근데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계신 분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 봐 걱정하시는데 문책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따라서 이제 더
당연히 고맙죠. 조원진 대표님과 그 대한애국당서부터 우리공화당 얼마나 정말 열심히 싸우셨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 비대위를 설치하자고 하셨으면 또 그 뜻을 따르는 게 좀 맞지 않나. 근데 또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는 걸 강조해가면서 네. 막 지지율이 그 8월에는 2.5%까지 나온 지지율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탄력을 받아서 네. 쫙쫙 올라가면 좋았었는데 네. 조국 사태가 조국 이슈가 터지면서 나면서, 네. 오히려 존재감이 관심에서 약해지면서 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고 지금은 2% 나오는 지지율은 없어요. 그 뭐 여론조사를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찌됐거나 1% 수준인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3%를 넘겨야 비례대표 한 석이라도 받게 되는데 과연 지금의 모습에서 3%를 넘길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시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모습에서 좀 환골탈태를 해라. 당을 좀 확 혁신해서 진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춰라. 그게 이제 소위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릇론 아니에요. 그릇을 좀 만들어 놔야 거기다가 뭘 쏟아서 부어주든지 해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텐데 그게 지금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안으로 내놓은 게 비대위다. 그런데 그걸 문책으로 받아들여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공화당은 내 당 아니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네. 당원들, 여러분들의 진정성, 진심 이거는 대통령께서 아마 끝까지 못 잊으실 거고 네.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조원진 대표나 저는 대통령한테 큰 죄를 짓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뜻을 받든다고 하면서 결국은 조 대표는 결국은 자기 정치적인 목을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했던 사람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 방송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아직도 조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조 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굉장히 아낍니다만은 대통령께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보시면 상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섭섭해 하시죠. 대통령 평소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조 대표도 대통령을 아신다는 분이 이렇게 하면 진짜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걸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냐? 그걸 왜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찌 되었든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뭐 아까 뭐 비대위를 구성해라 뭐 어쩌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조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조 대표한테 공화당은 아닙니다만 조 대표한테 마음을 돌리실까라는 생각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졌을 겁니다. 이제 저희는 저랑 이제 강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정말 너무 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나 그럼요. 네, 거기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그럼요. 어떤 박 대통령에 대한 애정 이런 네. 거는 뭐 박근혜 그렇기 대통령이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별이 안 되길 바라니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결별이 안 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지금 많이 좀 화가 나신 상태입니다. 사실 화가 나신 상태고 섭섭해하시는 상태인데 어찌됐건 서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힘을 합쳐야 돼. 지금 계속 이제 댓글에 나오는 게 이게 근데 이제, 싸움이 홍문종 조원진 싸움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조원진 대표가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그거 너무나 잘 알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고위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당직자분들 뭐 우리 공화당 아끼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내세워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네네. 뭐
챙긴다는 표현을 하자면 뭐 하는 건 다 우리가 다 해놓을 테니 박 대통령은 메시지만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게 거죠. 또 총선을 앞두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나 본데 네.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이번에 공천을 받고 안 받고 뭐 할 때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공화당은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네. 내가 비례대표 공천 받아야 된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네,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제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사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을 떠났습니까? 정미용 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변희재 씨도 시작해서 또 지금 최고위원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김영자 씨니 저는 사실 이 당에 와서 알았지 그 전에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총장 하시고 최고위원 하시던 우리 삼성맨 최고위원님 또 전희국 최고위원님 수많은 사람들이 당을 떠났어요. 자,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대통령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홍문정이 조은진이 없어져서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 공화당으로 같이 모으는 것이 좋은 겁니까? 모으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조은진, 홍문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계속 물리쳐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눈물 흘리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사무총장도 지냈고요. 조직총괄본부장도 지냈고요. 이 당이라는 데는 말이죠. 우리가 뜻이 같으면 당에서 다양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양하게 자기 베스트를 다하는 최선을 다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해주는 당이 성공하는 당이에요. 여기는 다 똑같이 리틀 미스터 조, 리틀 미스터 홍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당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단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4월 15일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어찌되었든 사면 복권돼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집행정지라도 돼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대통령이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게 대통령께서 마음이 흔쾌하게 자 이제는 내가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을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 공산화되게 생겼는데 지금 대한민국 지금 완전히 고려연방제 지금 되는 꼴을 여러분 보시려고 그러세요? 왜 홍문정, 조은진 이런 데 여러분 신경 쓰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경 쓰고 보수 우파에 신경 쓰세요.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 있으면 국민들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로세로 연구소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수 우파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로잡혀야 됩니다. 그 일 하는데 신경 쓰세요. 조은진이 일개 무슨 홍문정이 일개 무슨 정치인이 무슨 서로 다투고 뭐 어떠고 전 다툰 적도 없어요. 제가 당에서 다툰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조은진 대표가 책상을 치면서 막 얘기하길래 아니요 이거 무슨 어전회의냐고 아니 나이도 젊은 선배님도 이규택 선배님도 계시고 허평한 장군님도 계시고 나도 자기가 형님으로 모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최고위원님들 앞에다 놓고 말이죠 무슨 책상 빵빵 치면서 그래서 제가 퇴장한 적은 있어요. 저 당에서 제가 말하기만 하면 조 대표나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자꾸 다른 의견을 내서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했어요. 예, 존재감이 없었죠. 그러나 제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또 보수우파를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홍문정이 좋은지 다 잊어버리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지켜야 된다. 뭐 조은준이가 잘했다. 홍문정이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우리 보수 우파 대통령 무죄 석방 이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기 김세희 씨도 있고 여기 우리 강 소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홍문정이 조은진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게 자칫 무슨 당권 싸움으로 자꾸 뭐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지금 12,400분이 지금 실시간 시청하고 계신데 저희는 사실 뭐 조 대표님도 아시고 홍 대표님도 아세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시는 분이 누군지는 누군지도- 저희는 분명히 아는데 이분들이 하신다는 거지 그 자리에 무슨 홍문종 대표가 들어오고 그러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예 이분들은 아마 홍 대표님이 비대위원으로도 아마 안 들어갔을 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전혀 네. 그리고 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비대위원을 네. 선발하거나 하는데 홍 대표님이 뭐 관여하거나 네. 조원진 대표님이 관여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전혀. 박근혜 대통령님은 약간 정치인보다는 약간 정치 외곽에 계신 분을 좀 모셔와서 좀 비대위원장을 좀 하고 싶으신 생각입니다. 일단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나 아주 젊은 사람들로. 네, 그리고 네. 너무나 고생하신 조원진 대표님 그리고 홍문종 대표님에 대해서 그 노력하신 그거는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거는 분명하십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이분들이 그렇다고 뭐 당을 장악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근데 이제 네. 안타까운 거는요. 네. 이제 조원진 대표가 이제 그 비대위 구성한다는 얘기, 뭐 엊그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선대위. 예. 선대위로 바꿔야 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비대위로 구성하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어려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추우나 더우나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잘못했다고 비대위를 구성하냐. 이렇게 얘기가 거기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움직이시라고 하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 대표를 통해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여러분들에게 대통령께서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때 기다리시자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조 대표나 지금 공화당, 저 속해 있는 공화당을 통해서는 얘기를 안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 안 하면요. 저는 야구르죠. 여러분들이 3년, 4년 동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화당은 솔직히 말해서 2% 정도 안 되는 겁니다. 조원진이 홍문종이도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 돼요. 그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가능성과 미래와 희망을 열어줘야 되는 게 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여러분들 데려다가 다 여러분들 후원금 내고 여러분들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그야말로 못하는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조원진 때문에 그렇다, 홍문종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을 끼고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무슨 보수 우파야 그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홍문종이 뭐 어떻고 조원진이 뭐 어떻고 제발 그런 힘이 있으시면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우리 공화당이 외쳤던 것들, 가로세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분명히 내실 겁니다. 그때 메시지 낼 때 그때 여러분 다시 그 메시지를 향해서 그 메시지와 함께 보수우파 전쟁을 치르시자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제 나폴레옹 테레비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괜히 그러면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홍문종이나 또 조원진이나 아주 우스운 사람 될까봐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여러분들한테 아끼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정확한 실체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지금 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또 그야말로 못하는 좌편향된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욕하시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게 황당한 댓글이 있는데 네.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사당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내용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사당은 아니죠. 사당인데 네. 지금 굉장히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억울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찌됐건 그 억울함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글까지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조원진 대표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이 아니고 네. 우리는 그냥 우리 공화당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네, 뜻에 이제 안 따르는 안 거네요. 따른다고 네.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더 이상 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냥 우리 공화당은 우리 당이다. 네. 우리가 만든 당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할 거면 뭐 아무 상관이 없죠. 네. 근데 저희가 그렇지 네. 않길 바라니까 지금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요새 비난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요. 그래서 뭐 양준일부터 해서 김건모서부터 뭐 저희 어찌됐건 저희 자유한국당도 저희 싫어해요. 네. 그래서 그나마 뭐 우리 공화당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저희들 왜 이런 방송을 왜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사실 저희는 꽤 전부터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저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조원진 대표를 너무 좋아하니까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선거도 앞두시고 너무 이제 마음이 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네. 말씀을 계속 드리는 네. 이유는 지금 9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선거가 네. 우리 공화당 말고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을 줄 곳이 네. 딴 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면 우리한테 결국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굉장히 큰 오해신 게 그 친박연대 같은 경우에는 23일 전에 당 만들어서 선거를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90일이라는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뭐 비대위를 못 하고 선대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전혀 그리고 박 대통령 앞에서 그런 식의 어떤 변명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요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드리는 게 더 중립적일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한참 전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조원진 대표가 쓰는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예 그 거부를 해서 조 대표가 쓰는 편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치소에 있어봐서 아는데 구치소에서 미리 어떤 사람이 보내는 편지는 안 받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아예 그 편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편지를 써서 의사를 전달하거나 지금 그러지 못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이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만큼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많이 속상해하고 계시니까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잘 풀렸으면. 네, 이건 음해가 아니고 네. 이건 음해가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 잘 조원진 대표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박 대통령께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을 아마 최근에는 조원진 대표가 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되게 많이 화가 나신 상태는 저희가 꽤 전부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 화라기보다는요 실망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좋겠고요. 그 이제 죄송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좀 죄송한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 큰 구국의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몸도 아프시죠. 굉장히 힘드시죠. 또 지금 뭐 벌써 이제 1000일도 훌쩍 넘어서 지금 1030일이 넘었죠 아마.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셨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대한민국이 정말 김정은이 치하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일 우려를 많이 하시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DMZ는 휴전선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 길바닥에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면 네.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 어떻게 하든지 오랫동안 그 감옥에 두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정치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자꾸 우리 정권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감옥으로부터 꺼내드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다 포장해서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이건 어찌되었든 제가 이번 선거는 사이로는 죽은 그 공명과 살아있는 참화중달의 싸움이다. 이거는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의 싸움이다. 결국은 황교안도 마찬가지고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이 모든 플레이어들 중에 가장 보수 우파일 대표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것도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대통령 하시면서
이 정치 우리 저 옛날 공화당 아니 새누리당 하시면서 아주 전략 전술이 탁월하셔요. 대통령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 보수파가 이번에 괴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메시지도 안 주고 계시고 우리도 저 혼내고 계시고 뭐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가 믿고 대통령께서 우리가 상황이 되면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이번 전쟁을 치러서 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다 어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께서 그런 댓글을 쓰셨는데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치명상을 입을까봐 저희가 정말 너무나 애정하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태극기 그 고생하신 태극기 분들한테 너무 잘못된 부분을 너무 팩트 폭행을 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좀 치명상을 입혀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꽤 전부터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좀 화가 나신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럴 바에는 아예 당을 새로 만들거나 정치 세력화를 새로 하실 생각까지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라도 어찌됐건 조원진 대표님하고 홍문종 대표님이 잘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찌됐건 뭐 이분들 다 욕하시고 아마 구독자 엄청 빠질 거예요. 오늘 저희 알고 있습니다. 구독자 엄청 빠질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뭐 구독자를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저희가 방송한 이유는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고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탄핵되신 거 바로 잡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저녁에 아니 박근혜 대통령 직접 보셨냐고요? 저 직접 못 뵀습니다. 참. 네, 오늘 저녁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많은 그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를 저희는 해서 수치를 받아봐서 알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아는 게 아니라 네. 여론을 아는 거죠, 여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게 계속 뭔가 변화를 촉구했는데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 대통령은 언제라도 새로운 당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파괴력이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만들겠다는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가 대구에서도 확인했지만 지금 그 많은 세력을 모아서 그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외에 다른 많은 세력을 모아서 그 하겠다, 세력화하겠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그동안 그분들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공화당의 폐쇄성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공화당이 3년간 해오신 건 맞지만 그 3년간 해왔다는 거가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께서 이제 입장 표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곧 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계속 대통령한테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실 텐데 타이밍도 보실 거고요. 지금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하여간 고려하고 계시는 거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홍문정이가 뭐 어떻다, 조원진이 어떻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 그만두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모으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공화당 여러분들이 오시고 또 대통령께서 그래 공화당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화당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대통령을 위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문정이가 거짓말하냐 안 하냐는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무슨 말씀하시냐 안 하냐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기다려 보시자고요. 그리고 틀림없이 하실 겁니다. 저는 이것도 좀 그 어차피 지금 뭐 방송이 약간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네네. 저도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우리 공화당의 국회의원 2명인데 왜 둘이 싸우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역 의원 1명이냐 2명이냐 이건 지금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만일에 뭐 공천 과정에서 많이 대거 이제 탈락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 한 10명, 20명? 만일에 그분들이 그 때가 돼서
출마를 위해서 네. 당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 공화당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그분들도 유심히 봐가지고 정확하게 캐치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20명, 30명 현역 의원 만들어서 선거 치르는 거 넘버 3 달아서 선거 치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네. 그건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현역 의원들 대거 만일에 저 공천 탈락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그분들은 자기 생존이 달렸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가겠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봐가지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 기호는 어차피 선거 치르기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정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월 말인데 등록하기. 네, 등록하기 이틀 전인가 사흘 전인데 3월 말인데 3월 말에 있는 당 중에서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실릴 당으로 가는 거지 지금 우리 공화당에 거기로 간다? 지금 보면 어떤 분은 박근혜는 감옥에나 있어라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분은 아니 지금 뭐 내용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나는 분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시겠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냥 우리 공화당은 우리끼리 한 당이니까 네. 우리끼리 3년간 태극기 흔들면서 해온 당이니까 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없어도 된다.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린 거죠. 이제 저도 예를 들면 뭐 의정부에 뭐 몇 사람은 죽으나 사나 홍문정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죽으나 사나 홍문정이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념을 쫓아가는데 홍문정이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홍문정이 쫓아간다 그러면 홍문정이하고 개인적인 그룹이에요. 그거는요. 대통령의 그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을 선택하고 대통령의 뜻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뜻을 주실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한테 몇 번 주셨어요. 당명도 주셨죠. 비대위 말씀도 하셨죠. 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들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메시지 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작년 9월이라는 건데 이미 많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미 4개월 전.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도 참 안에 계시는데 어찌됐건 하나의 가장 믿고 의지하는 정당이 결국 우리 공화당이었는데 좀 그런 뜻을 이렇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도 지금 어찌됐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좀 많이 답답해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좀 많이 속상합니다. 네네네. 잠깐 슈퍼챗 지금 13,500분 지금 현재 실시간 시청해 주시는데 저희가 아까 좀 분위기가 심각해서 좀 저희가 좀 슈퍼챗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켈리 장님 감사하고요. 네, 토라님 방울하나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태극기를 들고 나갔고 3년간 고생하시는 분들 믿고 난생 처음 우리 공화당 당원이 됐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이나 홍문종 대표님을 지지하거나 좋아해서 가입한 거에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나 보고 지지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를 때 끝까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맞아요. 네, K청사님, 홍문종 대표님 우파 통합하셔서 사기 탄핵 밝혀주시고 우파 승리로 이끌어주세요. 네, JK 장님, 박바, 극우, 무식한 수구 꼴통이라 불려도 개의치한 사람들이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 탄핵은 무효라고 외칩니다. 만민공동의 미주지부 만민 아메리카가 동부와 서부에서 결성됐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고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탄핵은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다 합쳐야 돼요. 네, TJW님 처음부터 끝까지 가세연만 믿고 지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H헌님 감사하고요. 아일리님, 네, 사람은 말보다도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강의 기적,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버려라. 이건 신종 배신이다. 박근혜 없이는 한 발도 못 나간다. 이렇게 하셨고요. 네, 한강의 지적님 가로 세로 정말 멋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위티님, 홍문종 대표님 힘내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낚시바늘님,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쇄신 요구에 답하라. 비대위 구성해서 모든 태극기 세력 모아야 한다. 네, 네. 화이트
코멘트님, 박근혜 대통령님 속상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휴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러는 거 보기 싫어요. 부끄럽네요. 맞습니다. ESB님 감사하고요. 한강의 기정님,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뭔 짓을 한 거야? 뜻을 어겨 정신들 차리고 당직자들 박근혜 대통령 팔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공화당의 그 최고위원 분들이나 당시자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를 해야 된다는 뜻을 표명한 거를 거절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 모르시지 않을 텐데요. 다 아실 텐데 네.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닐 텐데요. 사실은 뭐 오랫동안 조 대표가 얘기 안 했죠. 비대위 얘기한 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규택 최고위원님이나 예, 이규택 최고위원님은 우리가 이제 셋이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규택 최고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적은 있으나 뭐 최고위원님들 뭐 다른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허평환 장군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 못 물러나 이러실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전혀 그런 그렇죠. 분들은 아니고요. 네. 그분들은 뭐 대통령 뜻이 어떻다 그러면 따를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4개월 전에 이미 뜻이 전달이 됐고요. 네. 저희가 안 거는 뭐 홍 대표님한테 들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몰랐어요. 저희가 안 게 11월이에요. 11월입니다. 11월입니다. 네. 전혀 다르게 홍 대표님이나 조 대표님 통해서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루트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말이 맞겠습니까? 다양한 루트가.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 그걸 이렇게 뭐 혼선을 주게 하고 뭐 누구한테는 이 말하고 누구한테 저 말하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니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누구인지도 저희가 근데 이분들이 당을 새롭게 장악해서 조원진 대표님, 홍문종 대표님 완전히 그 몰아내실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을 로 이렇게 그 타진을 받아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뭐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뜻인지 아냐? 다 알아요. 다 알게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뭐 증거를 대라? 참 그거는 사실 이 사실은 조원진 대표님도 확실한 어제 증거를 말씀하셨지 저희도 때가 되면 당연히 될 텐데 지금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아주 그냥 그 텐저블한 딱 잡을 수 있는 증거를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뭐 왜 그러냐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누구 말만 믿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님은 여러분들이 그 뭐 수만 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만 통의 편지를 다 읽어보시고 다 분류하시는 분입니다. 다 정리하고. 이 편지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 편지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는 뭐죠? 전자메일로 보낸 메일이고 이거는 뭐 편지로 쓴 거고 이거는 수기로 한 거고 이거는 다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딱딱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대통령 계시는데 제일 가까운 담장이 있대요. 근데 새벽 4시나 5시에 가서 누가 고객사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아주 깊숙이 들어간다네요. 그 서청대로 그 얘기를 대통령이 들으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새벽 5시 이렇게 그 기도하러 가는 절에 가듯이 교회 가듯이 와가지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신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사실 그 서울구치소에서 다 들리잖아요. 집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집회할 때 밖에서 얘기하는 게 밖에서 마이크 잡고 하고 문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집회하고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구치소 안에 있는 분들은 수용자분들은 다 그걸 듣고 있고 박 대통령만 듣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매주 토요일에 하는 거 내용 다 들었어요. 누가 나와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클리어하게 들린대요. 더 조용하게 들리죠. 그래서 와서 뭐 이런 뭐 시도 낭독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내시는 편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읽어보십니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엽서를 쓰면 엽서가 이게 과연 들어가는 건지 그걸 읽으시는 건지 다 보시고 엽서는 엽서대로 또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쓰는 그 전자문서로 쓰는 건 전자문서대로 그리고
수기 편지는 수기 편지대로 이렇게 딱 나눠서 분류를 해서 네. 그걸 다 챙겨놓고 뭐 며칠 날 몇 통이 왔고 네. 이거를 다 직접 다 기록해놓고 그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그러면 우리 공화당 분들은 조원진 대표 편지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공화당원 당원 편지를 다 받으시니까 보내시면 돼요. 보내시면. 보내셔서 지금 홍문종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강용석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네. 이런 방송을 했는데 이 사람들 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읽으시니까. 진짜 다 읽으십니다. 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하냐? 저희는 다 압니다. 저희는 다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말로 얼마나 꼼꼼하신 분이시냐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누가 무슨 편지를 썼는데 그분한테 만나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또 가서 만나서 얘기도 다시 들어보고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렇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시면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조 대표하고 관계를 자기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알았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가 뭐 거짓말 백조 대낮에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랑 강 소장님도 오늘 편지 쓰겠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또 손으로 수기로 쓴 편지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손으로 수기로 쓴 편지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편지 쓰겠습니다. 저희 뭐라고 쓰냐면 부디 조원진 대표랑 홍문종 대표가 좀 저희가 이게 잘 화해하시고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저희가. 예. 저희가 뭐 두 분이 서로 싸워서 갈라지는 걸 저희는 원하지 않아요. 안 싸만다니까요. 저는 네. 그냥 정말입니다. 때리면 맞는 거지. 네. 저는 뭐 쌈하지 않습니다. 쌈하지 않고요. 쌈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격이 이렇게 까칠한 건 맞아요. 뭐 이렇게 막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잘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유영하 변호사 오랫동안 하는데요. 대통령에 관해서는 정말 본인이 잘못 이해해서 잘못 얘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것도 본인이 몇 번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유영하 변호사를 경험한 거에 의하면 대통령에 관해서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정말 정확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믿어도 되겠다. 뭐 대통령에 관해서 뭐 딴 거는 뭐 혹시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거에 관해서는 한 번도 우리 시샘말로 뭐 뻥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사실 뭐 자꾸 이 싸움을 무슨 홍문종 대 조원진으로 하는 분들이 자꾸 이상한 글을 쓰시는데 저 역시도 홍문종 대표님의 몇 가지 행보에 대해서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광훈과 집회하신 거 이런 건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은 홍문종, 조원진, 홍문종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닌데 자꾸 글로 가시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제가 뭐 홍문종 대표님 편도 아니고 조원진 대표님 편도 아니고 두 분 다 잘 되길 바라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싸움의 제일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미 4개월 전부터 비대위를 원하시고 비대위 위원장 후보로도 누구를 지금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난 굳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그쪽을 가게 하고 우리 공화당이 안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네. 이제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저야 뭐 어차피 저기 홍문정 아웃이라고 막 우리 공한테 얘기하니까 뭐 저야 어차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만 봤더니 존재감도 없었는데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그 상황이 더 막 이렇게 본인들끼리 이렇게 단단해지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잘 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는 보내시지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스위티님께서 네, 홍문종 대표님 힘내세요. 유유. 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시고 낚시바느님.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쇄신 요구에 답하라. 비대위 구성해서 모든 태극기 세력 모아라.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네,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 태극기 세력만 모아도 네. 태극기 세력만 모아도 굉장히 큰 세력인데 네. 지금 그 태극기 세력이 네 개, 5개로 막 찢어져 있는데 네. 그 4개, 5개로 찢어져 있는 모든 세력들의 생각은 다 똑같거든요. 네. 탄핵 무효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다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게 찢어져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여간 조금 그 하나 되는 과정에 있어서 네네. 가로세로 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여간 어쨌든 싸움은 이겨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는 건 두 분이 빨리 잘 되셔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잘 받아들이셔서 박근혜 대통령님도 사실 지금 뭔가 메시지를 안 전하시는 게 지금 섭섭하시고 지금 화가 나신 상황이니까 메시지를 안 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돼서 메시지 전하시고 사실 4월 총선 지금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지지율이 낮다고 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메시지 전하면 지금처럼 네. 1점 몇 %는 아니겠죠. 당연히 훨씬 올라가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네. 지금 모든 정치권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네. 모든 정치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그쪽도 다 인정하는 네. 정치권 전체에서 제일 인정하는 네. 선거의 여왕입니다. 네. 박 대통령이 마음 먹고 선거를 치러서 진 선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정말 뭐 이순신 장군이 12전 12승이라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치르신 선거로 진 선거가 한 번도 없지 않나요?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선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2전이 넘는 것 같은데 보궐선거가 쫙 있었기 때문에 네. 야당 당대표 시절에 치렀던 쭉 선거가 있고 정말 박 대통령이 치른 선거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게 하지 않는 거죠. 질 선거 자체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선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정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선거일 수도 있는데 그 선거를 제대로 치러보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안이 나와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내치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그만두지 않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저희가 우리공화당에 애정이 그동안 있었으니까 우리공화당 그렇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을 보고 우리공화당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인 그런 지지를 표명해 왔던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뜻이 우리공화당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저희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않기를 바라니까 저희가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제가 정말 얼마나 제가 태극기 집회에 같이 참여했고 정말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분들 아닙니까 진짜. 네. 예, 지금 뭐 정말, 네. 이명박 대통령과의 그 경선에서 졌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경선이죠. 네, 진짜 국민 상대로 한 선거가 사실 아니라 그것도 선거 룰이 좀 약간 좀 문제가 국민 있었어요. 상대로 그러니까 예. 그 대국민 선거에서는 이겼었어요. 예. 당원 선거에서 졌는데 예. 그 당원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예. 대국민 선거에서는 앞섰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 당시 선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하는 선거, 국민 상대로 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당내 경선은 어떨지 이게 꼭 몰라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시나 본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비대위 요구한 증거 있냐? 이미 그거까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개월 전에 그 말씀하셨고 이미 그걸 다 저희 조원진 대표님도 이건 조원진 아시고 대표도 인정하고 있는 네. 얘기고 어제 방송에서도 네. 계속 인정을 하잖아요. 비대위는 못 받아들이겠고 선대위로 가겠다라는 거고 비대위는 문책이다. 네. 예, 문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 열심히 해왔는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계신 분을 어떻게 좀 영상 메시지를 근데 이 조 대표가 그걸 좋아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사무총장일 때 대구시장에 출마했어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그때도 이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걸리나 어디. 하여간 그 후보 이제 워낙 이제 우리 후보가 난립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후보를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뭐 직접 오든지 메시지를 주든지 뭐 그래야 된다 뭐 그랬다고 네. 뭐 민감하신 부분은 얘기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아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민감하신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때도 그 네. 얘기 있었어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 됐건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진짜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우리 공화당 잘 돼야죠. 네. 근데 지금 자꾸 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네.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네. 대통령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뭐 우리 저 김세희가 들고 나올지 우리 강 소장님이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뜻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모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또 뭐 홍문정이나 조원진이나 뭐 다 더 시원찮은 사람들이니까 무슨 그 사람들 뭐 얘기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아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얘기했는데 네. 제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하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정광훈 목사가 이제 우리 태극기 세력 합쳐야 된다. 좋다. 탄핵 무효, 대통령 무죄 석방, 그리고 문재인 끌어내린다. 이 세 가지에 합의하면 그러면 우리 같이 태극기 같이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화당 집회하고 공화당 당원들과 들어가서 거기서 집회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훈 목사나 홍문정이나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하고 뭐 해도 거기 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합쳐야 되잖아요. 네. 정광훈 목사는 안 합쳐도 예를 들면 홍문정은 아니래도 그 사람들은 합쳐야 되잖아요. 김세희 대표가 정광훈 목사 싫어하는 이유는 예. 박근혜 대통령 그쵸? 막 욕하고 예. 예. 김무성 뭐 대통령 하라고 그러고 그게 싫은 그래서 싫은 거지 네. 개인적인 전 무슨 몰라요. 전혀 몰라요. 소장님이랑 나랑 가로세로 연구소 첫 그 연설한 데가 또 정광훈 거기 태극기 집회였어요. 그것 좀 몰랐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옛날에 김무성 대통령 대통령 하라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했다고 그러고. 자기는 교회 오기만 하면 네. 자기네 구청장도 대통령 하라고 그러고 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하라고. 하여간 뭐 그 자기는 이제 덕담으로 하는 거래. 정치인들 만나면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거 여기서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제가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이제 지금 뭐라고 저는 한적 얘기하냐면 없어요. 결국은 이 보수 우파 전쟁에 이기려면 김무성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붙들어 놔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김무성을 그랬던 거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사실은 김무성 의원하고 저하고 둘을 같이 불러서 네. 그때 이제 조갑조 선생님도 계셨고 정규찬 선생님도 계셨고 제가 이제 그날 저 김무성 대표한테 좀 미안하죠. 나보다 선배인데 탄핵한 새끼들하고 뭘 하냐고 이제 그래서 판이 깽깽판이 났는데 그때도 정광훈 목사 그때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 목사께서는 이건 이렇게 합쳐야 된다. 둘이 합쳐야 이 보수 우파 전쟁이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분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분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님은 이 원수를 갚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탄핵한 사람들 63명 이 새끼를 정치권에서 완전히 모아야 된다 그러는데 원수를 갚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다. 내가 탄핵 무효 그다음에 저 무죄 석방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심판한다.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뭐 한다. 이거는 왜 그 교회 다시는 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왜 그 저 몸팔다가 그 창녀 왜 잡아다 놓고 돌 던지는 돈 던질 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던져라.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찌됐건 뭐 그건 뭐 차근차근 예. 생각해보고 오늘 뭐 거기까지. 네, 저는 네. 뭐 조원진 대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조원진 대표도 이제 저희가 아무튼 요 아유. 방송 나가고 나면 또 이번 주 중에 혹시 또 조원진 대표님도 또 다시 다시 또 생각을 바꾸시고 네, 네. 왜냐하면 네. 결국은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비대위를 원하십니까? 비대위하고 저희가 또 그만큼 조원진 대표님, 홍문종 대표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저 태극기 집회 사진 한번 같이 두 분 하셨던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나오가신 뭐 얼마나 많은 뭐 비아냥과 얼마나 많은 공격 받을 때 정말 이 두 분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저도 저거 나가면은 정말 진이 다 빠져요. 정말 이 더운데. 뭐가 나이가 많아요? 이제 50살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고생하신 거 저희 다 압니다. 네. 진짜 우리가 물론 저기 이제 비대위원장이 다른 이제 분이 되시면 당연히 다 두 분 다 물러나시겠죠. 하지만
자리만 물러나는 거죠. 자리만 물러나는 거니까 저희가 이분들의 노고, 이분들 얼마나 고생하신 거 저희가 다 아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잊으시면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속 편지 보내고 아니, 네, 오늘 방송이 편파적이라고 하시는 분이 네. 계신데 저희는 편파적인 게 아닙니다, 아니라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박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뜻에, 쪽 네. 박근혜 대통령 쪽입니다. 저희가 원래 박 대통령 편이라는 건 뭐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은 다 네. 아시는 거고 네. 아니, 저희가 그래서 구독자가 안 늘어요. 네, 저희 박근혜 저희 네. 사실 뭐 당연히 뭐 우파 통합 뭐 네. 그렇게 외치면 뭐 저기 뭐 구독자도 뭐 120만 되고 하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때 비대위 하면서 네. 조원진 대표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하고 네. 홍문종 의원 수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비대위에 맡겨라. 네.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 네. 얘기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를 완전히 내친 것도 그렇죠. 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예. 잠깐 슈퍼챗 좀 읽을게요. 잠깐만요. 이건 아까 읽은 것 같고. 네. 원싱 0633님 박근혜 대통령 뜻에 따라 무조건 따라가면서 지지해야 합니다라고 하고요. 네, 전략TV님 아유 네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합니다. 태극기는 힘을 합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시는 길 가세연과 함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거기 계신데 뭘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냐, 뭘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지금 뭐 그럼 전략적인 박근혜 대통령- 판단은 조원진 대표가 하는 게 더 맞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원진 대표하고 당을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뜻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박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그렇게 모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공화당이 오래 해왔으니까 우리 공화당을 인정해달라. 그러나 박 대통령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비대위로 무서운 간다고 거죠. 해서 우리 네. 공화당의 노력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 비대위로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비대위는 문책이 아니에요. 네, 그거 사실- 박 대통령이 그렇게 네.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자고 하는 거고, 그럼 따르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저 사진도 한번 보시죠. 참 우리 이규택 대표님도 정말 고령에 참 그러신데 저렇게 이 추운 날 밖에도 나오시고 저 사진 보면 아니, 참 마음이 참 70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이규택 의원님이신데 우리 이규택 선배님이 네. 가끔 우셔요. 대통령 생각해서. 네. 예,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참 진짜 존경받을 만합니다. 네, 진짜 조원진 대표님도 너무 훌륭하신 분, 홍문종 대표님도 너무 훌륭하신 분, 이규택 의원님도 너무 훌륭하신 분, 정말 우리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충성을 뭐 다하겠고요. 오늘 벌써 방송이 1시간 20분 예, 네. 하여간 다 하겠고요. 하여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우리 보수 우파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이 선거를 4.15 총선서부터 여의도에서부터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수 우파의 승리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걸 막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조원진, 홍문종 이거 별거 아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들고 나올 때 우리 합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여러분 대통령 뜻에 따라서 여러분 다 뭉치고 다 같이 힘을 합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이번 선거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가세연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정말 우리가 그런 징조들을 보고 있구나라는 거고 또 그런 분들에게 막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가세연 여러분들 도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기 보니까 막 10만 원짜리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정치도 돈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가 돈이 부족해요. 돈 좀 많이 밀어주세요. 그래서 하여간 많이 이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 보수 우파 승리 우리 가세연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여간 미랄이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자유한국당 쪽 유리한 방송을 더 많이 하고 뭐 정광훈 목사 되게 지지하는 방송 위주로 많이 했으면 저희가 더 많은 구독자도 더 했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런 구독자나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자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니, 저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왔다 저희가 갔다 한 적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 공화당을 많이 응원하는 방송을 많이 네. 했고 심지어 뭐 우공당 방송이냐라는 돈 받는다는 네, 소리도 네, 듣고 뭐 그런 말도 했는데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이런 방송까지 하느냐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님이 비대위를 원하신 지가 이미 꽤 오래 전이다. 4개월 전부터 비대위를 원하셨는데 지금 서로 그런 어찌됐건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조원진 대표님도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드려서 바로 이번 주 중에 또 출연 약속을 또 한번 잡고
어찌됐건 잘 풀어야죠. 잘 풀어야 돼요. 네. 예, 저보다 당비 한 푼 안 낸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너무 섭섭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엄청 퍼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홍 뭐 대표님 당비 영수증이라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소장님, 당을 위해서 네.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도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뭐 아니 저희의 진심을 네. 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왜 그렇게 뭐 누구 편드냐 아닙니다. 저희가 그리고 너네 어떻게 하냐 아는 방법이 다 있고, 네. 네, 그거 뭐 저희가 보여드리면 단박에 아실 텐데 저희는 뭐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저희는 어느 보여드리는 거죠. 편이냐? 네. 박근혜 대통령님 네. 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네. 편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하여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비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하셨기를 바라고요. 그건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조원진 대표가 그거를 부인하진 않았었습니다. 네. 다만 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네. 선대위는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런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뜻이었죠. 뭐라고 네. 말씀하셨냐면 아니, 나는 얼마든지 당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자칫 문책성이 되면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이 뭐가 되냐. 네. 최고위원들이 그 반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원진 대표님도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님 위해서 당대표 자리에 연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네. 제가 그건 분명히 압니다. 조원진 대표님 그런 인격, 아주 훌륭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요. 예전에 처음부터 저희가 만났을 때도 네. 박 대통령 석방되면 자기는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네, 그 그쵸. 최연의 자리에도 전혀 맞습니다. 연연하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이 우리공화당에 뭐가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네. 사실은. 그럼요. 네. 정말 정말 뭐 당에 여러분들- 무슨 네.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여러분들이 네. 순수하게 십시일반으로 해서 나오신 네. 당이지 않습니까? 변변한 당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말 국회의원 2명으로 당의 정당 보조금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그런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오신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뭐 어떤 폄훼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뜻은 비대위에 있다. 이 점은 저희가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다. 네. 그리고 네. 여기 어떤 분이 왜 4개월 전에 홍문정이가 비대위를 반대했냐 그런데 저 비대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하자 그런 사람입니다. 예. 네. 자, 네. 모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시청자분들한테. 여러분 하여간 정말 감사하고요. 그 불민에게 보여서 여러분들 보기에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열처럼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실망을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희망이 있고요. 또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싸움의 중심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서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느냐 살펴보고 계시고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다, 쏟아져 나온다. 그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섭니다. 그때까지 우리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홍문정 대표님 모시고 한 긴급대담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공당 인사. 충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유,